이건태! 화이팅! 이건태!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후 여수와 순천을 찾아 최고위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이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소를 찾자 김 의원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당신 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였다고 당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원들과의 소통의 공간에서 다짐하기를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 성과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같다며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한라인이 되겠다며 순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하고는 대학 동문이고 또 정치를 하는 방향이 같고 그룹도 같고 그래서 정치적 동지입니다. 늘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 영암 출신이고요. 광길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중에 전남 광주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2022년 10월경에 시작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제가 직접 법정에서 신문을 했고 그래서 그때 떠오르면 과연 이분이 정치적으로 생존이 가능할까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돼 계신 걸 보니까 참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단식하시고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이 허용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 포함해서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때 병문안이 허용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당연히 이제 대통령님 사건 방어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배치가 됐고 법사위에서 뭐 김건희에 대한 공격, 최병 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 등 여타의 핵심 주제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1번 꼭지로 이재명 당대표님 사건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쭉 활동을 했더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하루는 자기가 쭉 지켜봤는데 이건태 의원처럼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일관되게 하는 건 정말 감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은 이걸 기억할 거다. 당신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다가 우리 대표님 선거법 사건이 유죄가 선고돼가지고 가깝게 입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사건 관련해서 언론 대응을 치밀하고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상해지겠다. 저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몰고 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법사위에서 더 이상 앉아있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표님께 법률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법률 대변인을 맡아서 그래서 법사위로 와서 지금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때는 이제 대표님 사건 방어도 하지만 또 탄핵 재판에서 저쪽 변호사들이 쏟아내는 그 법률적 대변을 제가 다 대응했고 우리 쪽 패널들이 제가 낸 논평을 공부해서 방송에 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정치검찰이 대표님을 발을 묶었던 그 8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그 조작기소 이걸 풀어보려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최고위원 후보 등록하니까 그 당직도 다 내려놔에서 지금 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했고 기자회견을 제가 20회 이상 했고 법무부에 방문해서 감찰 요구 및 수사 요구를 6번 했고 또 국수본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저희가 한 5, 6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이제 성과가 나와가지고 김성태의 최측근 3명이 영장 청구되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제가 손들고 최고위원 나가겠다 한 적은 없고요. 저와 늘 의논하고 협조했던 분들이 상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나가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제가 이틀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결심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밀착 지원해주는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각으로 최고위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작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한 지금 누명을 정치검찰에 씌워놨는데 이것을 끈덕지게 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검찰개혁 TF에 2번 참여했고요. 사법개혁 특위 부위원장, 사법 정상화 TF 위원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TF 할 때 제가 법애국제를 우리 당에 처음으로 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통과돼갖고 지금 본회의 직전까지 와 있죠.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부위원장 할 때는 5대 개혁과제를 법안으로 냈는데 그 5대 개혁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거 하자. 그래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 인사위원회 개선, 1심 재판 판결문 공개, 이건 법이 통과됐습니다. 엊그저께. 그 다음에 압수수색 사전신문제, 이 5개의 법안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 정상화 TF 때는 제가 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이게 핵심인데 그 법안 초안도 제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돼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지금 제가 해왔던 것을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 이것도 제가 법률 전문가고 검사 출신이니까 그간에 쭉 해왔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인 내란 종식을 위해서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적임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전남 강주 출신으로서 제가 전남 강주 출신이기 때문에 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 정도 명분과 자격을 갖췄으면 우리 전남 강주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당원들께서 한 표는 이건태한테 주는 게 저로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를 꼭 지지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일정이 단 1mm도 이재명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그분의 성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애민정신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애민정신이 너무나 깊고 실용행정가로서 능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저분은 아마 퇴임할 때 엄청난 높은 지지율로 퇴임할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성공을 할 것이고 하도록 해야 우리가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가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제일 잘 알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원팀, 더 일 잘하고 더 단단한 원팀을 이재명 정부 중심으로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전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후 이 의원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내란이 청산되려면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과 괴리돼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 권력을 개혁해 진정한 사법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신의 안위를 우선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나면 아주 감옥 안에 있는 그놈 때문에 지금도 걱정입니다. 혹시 내년에 어떻게
직위원이라는 놈 때문에 잘못돼 볼까봐 예. 항상 저희들은 거의 걱정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민주당이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법 개혁이 과연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참 그 걱정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또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사법개혁 그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특별재판부법이 하나 있고 이건 현안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제가 말한 사법개혁 특위나 사법행정정상화 TF에서 지금 법안을 내놓은 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국가적 숙제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때 법원이 취한 전략이 개혁안이라고 적당히 내놓으면서 뭐 공청회 한다 뭐 하면서 시간 끌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안이 법사위로 가 있고 이미 탄탄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은 짧았지만 이번 기간으로 보면 짧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기를 오래 해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에 들어가면 이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특별재판부법은 엊그저께 이제 우총에서 그 위헌 소지가 아예 없어지는 정도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꽤 후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왜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냐면 이게 윤석열이가 이제 특별재판부 가동되면 위헌 심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도 현직 판사예요. 근데 판사들이 자기들 영역에서 특검은 좋은데 특별 판사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그래서 이 특별 판사가 자기는 추천이 돼서 재판을 맡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 위헌이다 하고 위헌 제청을 해버리면 재판이 중지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총 때도 의원들이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위헌 시비가 안 붙도록 법안을 만들자 해서 이 법안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대법원이 법원 예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원이 늘 그랬듯이 일종의 물타기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제가 MBC 방송에 나와서 12시에 그 발표가 됐는데 내가 2시에 나와서 아직 다른 분과 토론을 못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의심을 한다. 그래서 요 내규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존의 법안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될 거고 이번에 만든 법은 아무리 법원의 조직이기주의에 물든 판사라도 이런 제청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원 내기대로 하면 조의대가 이미 인사를 해서 만들어놓은 판사 중에서 배정하는 건데 우리 법안대로 하면 전국 판사들 중에서 찜하고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하고 그 법원의 판사회의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거의 배제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안에는 영장특별부도 있으니까 대법원 여기는 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법안대로 통과시켜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이건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호남 광주 같은 경우는 내놓으라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철강 경기도 지금 쇠락하고 있고 여천 화학공단도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젊은 인재들도 많이 도시로 이탈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전남 또 광주 또 호남의 자식이니까 앞으로 호남에도 어떤 애정을 가지고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실 것인지 포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뭐 포부는 아니고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영암에 사세요. 그리고 뭐 저야 뭐 명절 때마다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친척들이 다 사시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우리 호남인으로서는
눈물 나는 말씀이잖아요. 그 정서 제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일을 겪고 그 해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저는 이제 지역군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 문제, 전남 강주 문제는 제가 겨를이 없었지만 최고인이 되면 제 마음의 고향인 당연히 전남 강주 당연히 챙기죠. 그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저의 본질인데요. 자기 이름 뭐 소개를 확실히 해놔요. 혹시 최고위원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의원이 이제 먼 길 오시느라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순천시 남대 풍덕 작천 죽음의 길에서 출마한 이기현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국민 관심사입니다. 실질적인 그 지배력을 가진 창업주 김범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한 김범석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국회 청문회에 부르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든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이게 근데 구속영장은 좀 달라요. 구속영장은 잡아올 수 있는데 동행명령장은 잡아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고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좀 절차가 좀 즉시 나오진 않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쿠팡이 돈만 한국에서 벌어가고 워낙 편리하다고 서비스가 편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대책을 만들 겁니다. 이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그런 얌체 같은 그런 기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현태 의원님 면전에서 보니까 영광이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최고위원 출마변을 아주 우리 전라도 말로 개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로 가능성이 있고 최고위원 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면서 민주당 하면 호남이 그 모태인데 회원수, 당원수는 제일 많은데 왜 최고위원이 없을까? 우리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걸 늘 고민하고 또 반성도 하고 이런 후배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의원님 보니까 정말 그 적격자다. 한번 이제 출마 변을 내놓으셨으니까 꼭 최고위원이 돼서 전남 발전, 강주 발전에 의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아프면은 KTX 7시, 8시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다 아파서 서울에 돈부터 주러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유치가 꼭 되도록. 이 의원은 순천 당원들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이 의원의 생각을 묻자 이 의원은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기반 위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만 한 뒤 이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듯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수기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경제위원회를 맡고 있는 서명남입니다. 방금 그 우리 이제 신화철 우리 그 당원님께서 그 질문한 데서 부연 보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일은 특별 재판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에 통과를 했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어제 예규를 만들어서 그 선제적으로 지금 그걸 제안했는데. 사실 이제 구체 내용을 저희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 한두 개 정도만 저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대법원하고 민주당 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만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시간 관계상 장준환까지 질문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까지 받고 그냥 대답하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갑 평당원 장준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가, 보완을 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법안의 차이는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걸 우총에서 토의한 본 적이 없어요. 워낙 거대 수준이라서 제가 정리를 한 바로는 첫째는 그 특별재판부 판사를 대법원 안은 지금 서울 고등법원 안에 있는 재판부 중에서 뽑으니까 모수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 법안은 전체 전국에서 선택하니까 모수가 크고 또 선택권자 물론 이제 무작위 배당이 법원 무작위 배당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안은 법안은 전국 법관 대표위하고 평판사들이 전체가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니까 가장 적임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작위로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사실 무작위로 뽑혀버릴 수도 있고 그 모수가 되는 재판부를 형사재판부라 이것을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이미 인사를 해놓은 사람이니까 혹시 또 조희대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형사부가 지금은 중요하니까 형사부에 내 사람들을 많이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 안에는 영장 특별재판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영장도 특별재판부로 만들도록 해놨거든요.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가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서 굉장히 일을 먹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는 법원 얘기는 대법원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격이 대통령령 비슷해요.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건 법이잖아요. 대법원장이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표제. 1인 1표제 당연히 찬성합니다. 국민 누구나 1표, 당원 누구나 1표가 맞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결정함이 있어서 전당원 투표 정도 사안이 되면 저는 그 수기, 토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그래서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전국적인 사안이 생기면 먼저 그 설명자를 쫙 당원들한테 준대요. 그리고 찬반 토론을 붙이고 뭐 이런 절차를 아예 당규에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지금 영남 쪽은 당원이 적어가지고 과소 대표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그쪽에서 의견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 1표로 하더라도 이게 지역위원회 업무에 굉장히 협조적인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1표를 주더라도 대의원도 1표로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을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같이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완벽한 1인 1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반이에 딱 올라와 있는 주투들이 확실해야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1인 1표 당원 주권은 당내 민주주의 기반에 서야 훨씬 탄탄한 1인 민주주의가 된다 이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3개월 잡아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혹시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보완해서 보완청 하다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1966년 12월 21일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항리 상리마을 출생인 이 의원은 영암도포 초등학교 43회 졸업 후 도포중학교에 입학했다가 광주시로 이주해 숭이중학교에 전학해 졸업 이후 1984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으며 같은 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90년 5월 18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5군단에서 복무했고 1993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1996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00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까지 초대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었다가
2002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2002년 8월 26일부터 2004년 6월 13일까지 제37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2004년 6월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 2006년 2월부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7년 3월부터 법무부 법무과장, 2008년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9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이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차장검사 승진 후 2009년 8월부터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0년 8월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제11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4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다시 옮겼으나 2013년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이후 2014년 법무법인 1호 대표변호사, 2016년 법무법인 동민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바꾸었습니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 목포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이후 법무법인 동인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법조계 영입인사로 영입된 뒤 광주광역시 서구 갑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나 송기석 변호사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병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나 김상희에게 중앙당 여론조사에서 30% 이상 격차로 패배해 컷오프됐습니다. 공수처 도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JTBC 밤샘토론, KBS 생방송 심야토론,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백분토론 등 15여 회차 방송토론, 인터뷰에 출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대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공명선거지원단 수석부단장을 맡아서 활약해왔습니다. 검찰이 2022 9 8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을 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맡아 재정신청 유서를 제출하여 2023 4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서 정진상 전 실장의 보석을 이끌어냈고 법정에서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등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로 활약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는 법무법인 유한 우송 부천사무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시병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공천심사 결과 현역 김상희 의원과의 양자 경선 결과 승리하여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최종 54.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대 후보인 하종대 국민의힘 후보 38.04%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시사초점TV 김근철입니다.